자 그러면 시끄러운 곳, 또 조용한 곳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천 과정인데요. 민주당은 시끄럽다, 뭐 사당한 논란, 뭐 비명계 공천학살 계속해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고 한쪽 국민의힘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너무나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대비돼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천 여야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교수님부터. 아니 일단 네. 국민의힘이 조용하다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치유했잖아요. 네. 보셨어요? 네, 점심 때 뭐 네, 삭발도 점심 하더라고요. 때 했어요. 삭발도 하고. 네. 그분 여기 올라와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제도 제가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공천 관련된 불만이 너무 많아요. 중앙당사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 면담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얘기 많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그 단수 공천 받은 사람 나머지 분들이 예비 후보자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한 명을 선정해서 후보로 내보내다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도가 안 될 뿐이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례대표 2명만 컷오프 됐고요. 네, 2명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컷오프 안 됐어요. 네. 그러면 10% 컷오프 하겠다는 거 언제 지킬 건데요? 언제 아. 지킬 거야? 시간 다 끝나가는데 지금 20여 곳 정도, 그러니까 TK 지역하고 강남 지역 20여 곳이 아직 안 됐는데 공천이 핵심 그 지역이 내관이에요. 네. 그 돌려막기 하고 있잖아요. 현역들 못 나가게 하려고 경선 붙여주고 아니면 험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천 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가두리에 가둬놓고 있는 거야. 가두리 양식. 가두리.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컷오프 할 거 명확하게 네. 컷오프 하고 위험하죠. 어디 뭐 자리 보조해주고 이러지 네.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엄청 걱정해주고 계시네. 걱정하기 싫어요. 걱정하고 싶지 않고요. 네. 제가 음. 저 우리 저 화면 밖에 있는 김 팀장, 예. 로마이 TV의 김 팀장으로 봤던 자료를 보면 네. 민주당은 경선이 21곳입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단수 공천이 지금 55곳, 네. 전략 공천이 7곳. 아 이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딱 모습은 봐도 그렇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선, 네. 뭐 전략 공천, 전략 공천. 에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 국민의힘 지금까지 경선 0, 단수 공천 102곳, 전략 공천 8곳. 단수공천이 훨씬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런데도 조용해요.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경선 총선 앞두고 항상 경선은 시끄럽거든요. 그렇지. 시끄러운 게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음. 근데 시끄러운 거를 당연한 건데 그걸 시끄럽다고 언론들이 지나치게 부각하는 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상대적으로 좀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누르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무언에 아니면은 대통령이 네. 공천이라든가 경선에 탈락하더라도 챙겨줄 자리가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놓고 보면 현역들이 지역구로 옮겨가지고 가고 막 이러니까 다른 현역 지역구로. 컷오프가 없고 물론 지역에서도 반발이 좀 있어서 삭발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좀 부각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만 지금 비명계 학살이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노웅래 의원이 네. 어제부터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이수진 동작을 지역구 의원은 탈당 선언을 탈당 했어요.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를 많이 또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가능하면 이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수진 의원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지역도 관심이 좀 아니 그 지역이 아니라 이수진 의원의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참아주세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좋아요. 본인이 뭐 억울하다. 본인이 뭐 왜 내가 떨어지냐. 나는 경쟁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떨어진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경쟁력인데 나를 왜 배제를 시켜? 뭐 아니면 공천 내용 공개해 달라.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서 네. 무슨 그 백현동 사건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어. 그리고 백현동 사건을 제대로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판결문을 보니 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대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시고요.
자 보세요. 백현동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와 김모 씨 그 논란이 네. 되고 있고 이제 이번에 그 유죄가 나온 그분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관여한 게 확인된 게 없다고 돼 있다고요 판결문에. 그건 종편도 이미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예를 들면 그 물론 이것도 1심 재판이니까 1심 판결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다만 1심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건 증명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대체? 거짓말을 했다? 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순희 의원은 밝히세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거면 네. 무슨 내용의 거짓말을 했는지 밝히시고요. 그런 식으로 마치 종편들이 받아쓰기 좋게 이재명 대표의 또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 또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는 민주당 최소 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민주당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고 나가시는 거죠? 뭐 탈당하는 것까지 자기 선택이니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자기를 그렇게 4년 동안 의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무슨 고춧가루 뿌리고 나가는 겁니까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말이 되냐고. 왜 이재명 대표 백현동 사건을 거기서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이상한데 예. 대표적인 게 어찌됐든 공천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혹은 자기가 뭐 전략 공천 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받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경선 과정에서 뭐 탈락하는 이런 후보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발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언론의 특성상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명학살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사당화. 가치가 들어가 뭐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든가 그래서 가치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그런 보도를 한 매체와 언론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 학살이라는 거하고 사당화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배제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배제가 됐는데 배제가 된 것이다라고 언론사들이 저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은 절대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탈락하고 갈등이 불거지면 비명학살, 뭐 이재명 대표 사당화, 네. 이거는 민주당에게만 유독 강하게 좀 그래요? 작동하는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6차 후보자 심사 결과 민주당에서 있었는데 보면은 글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뭐 김영배 성북갑 단소공천 받았고 단소공천이죠. 그리고 보면 윤건영 구로을 의원도 단소공천 받았고 네. 친명이에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친명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정태호, 친문 인사로 정태호. 정태호 의원도 관악을에 단소공천 받았어요. 거기 네. 임세훈하고 진섬- 싸우고 있잖아요. 네. 누가 친명이고 누가 비명이고. 임세훈 저는 소장이 이해를 지금 못하겠어요. 컷오프가 된 상황이 컷오프가 됐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명의 강북갑, 컷오프가 됐어요. 진선미 의원 단수. 양이원 형도 컷오프 되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결과 발표만 놓고 봐도 이게 정말 비명계 학살이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뚱그려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현실들 이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현역들이 뭐 이제 다,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어요. 세 지역 다 그렇죠. 경선되고. 다 탈락했죠. 예. 그걸 놓고 볼 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달라져야 되는 혁신이 되고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광주 호남 민심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조금 있으면 전략 공간이 회의 결과 발표가 되겠지만 여전사 3인방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여전사 3인방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수도권 전략 공천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보세요. 네. 세 분 다 친명입니까? 아니에요. 세 분이 친명으로 불리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추미애 전 장관이 친명은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함께하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나 네. 경기도에서 뭐 함께 일을 했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장관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친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친명이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고 또 하나 이현주 전 의원이 친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야? 전현희 전 아니, 권익위원장. 전 위원장을 잊어먹으면 어떡합니까?
나이 들어봐. 어쨌든 세 분 다 원래 친명으로 분류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세 분을 전략 공천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싸운 분들이고 가장 강하게 싸운 분들이에요. 네. 프레임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아.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프레임인데 이분들이 가장 앞장서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네요. 추미애 전 장관, 뭐 윤석열 정부와 그 예전에 법무부장을 하면서 윤석열 네. 검찰총장 계속 대립각을 세우면서 징계까지 추진했던 분이에요. 또 하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네. 이분은 그 자리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요. 재판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사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입장을 내는 사람이에요. 세 분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렇네요.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심판론을 강하게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명 뭐 비명 그거 이게 전혀 아니네요. 관계 없어요, 이 이거는. 프레임이 아니야. 아니 그리고 사당화라는 그런 그 단어가 붙여지려면은요. 추미애 전 장관, 네. 전현희 전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전 이현주 의원 전 의원. 이 세 분이 원하는 곳에 다 갖다 꽂아줘야죠. 단수 공천을 시키든가. 근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만 하더라도 종로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까지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이게 무슨 사당화냐고요. 결국 지금 놓고 보면 비명계 학살 뭐 별로 야, 그건 뭐 안 없다니까요. 보이는 상황이고 친명, 친문, 뭐 비명, 뭐 비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심판에 누가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의석 하나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보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국민의힘은 조용조용하게 가고 있는데 조용조용하게 가고 있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걱정을 아니, 지금 교수님 터져, 하고 터져. 계셨는데 조용조용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이 안 될 뿐이지. 이를테면 지금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약간 지금 경향신문이라든가 한겨레 쪽에서 먼저 나왔어야 되는 그런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네. 보수 매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군요. 정말.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네. 현역 의원 돌려막기 이거 좀 심하다. 어허. 국민의힘을 비판을 했다니까 심지어 솔직히 딱 구체적으로 찍기까지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 부산 진구갑 서병수 의원이지 않습니까? 부산 북강서갑으로 돌렸어요. 경남 삼천 한양 거창 합천 김태호 의원 양산시로 돌렸어요. 그리고 서울 박진 강남을이었지 않습니까? 서대문을 서대문을로 갔어요. 이게 돌려막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만이 없는 게 현역 의원들이 나름대로. 근데 이게 이런 돌려막기가 첫 번째 그 지역에서 그 의원을 선출했던 그 국민들 주민들 의견 그럼요.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현역 돌려막기에 대해서 왜 언론사들은 판단을 안 합니까? 이게 조용하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아니 그리고 실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새로 간 데 있잖아요. 거기서 네.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해 맞습니다. 갑인가 의원으로 네. 갔잖아. 거기서 국민의힘 그 예전에 그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반대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거기서. 거기 준비했던 분들. 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이 사람들이 탈당은 안 하지만 또는 뭐 불만을 제기하지 않지만 거기서 떨어져 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자리 나오면 그거 예. 이제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이제 용화대 출신, 소위 이제 용산 대통령 출신들 가서 앉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진우 비서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해운대 가셔가지고. 당선가에서 큰 곳에 지금. 아니, 그렇죠. 그때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주진우 비서관 해운대 갑으로 단수 공천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맥락을 봐야죠. 음. 하태경 의원 네. 거기서 삼선을 하신 분이야. 근데 지금 서울로 사실상 성동. 강제 이동을 했잖아요. 강제 이동. 음. 그 맥락을 같이 보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공천이죠. 네. 조용합니다. 그러게요. 조용한 게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조용한 거는 국민의힘 공천이 조용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공천의 문제점을 언론들이 음.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보수 매체가 걱정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최진봉 교수님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 아까 그만하시고. 아까 걱정 좀 하셨잖아요. 걱정 너무 하시는 너무 것 같은데. 조용하다. 네. 다음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공관위원장 선임이 됐어요. 이기는 공천을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 이렇게 개혁신당에서 선임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조금 예상이 됐던 상황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좀 이기는 공천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또 나가시는 거 아닐까? 비례로?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에서. 나가려고 했죠. 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이기는 공천을 잘한다고 하는 건 원래요. 그 유명한 막 이런 강사들이나 뭐 소위 그 선생님들 또는 뭐라 그래야 돼? 그 가해하는 분들 중에 유명한 뭐 어떤 분들이 유명한 줄 아세요? 그분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예. 잘하는 애들을 가르쳐요. 아. 선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유명한 그래요? 사람은요 학생은 아무나 받지 않아요. 아하. 최소 뭐 뭐 점수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 애들만 받아. 그럼 결과는 당연히 좋지.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네. 거대 양당에 가서 하면 성과가 어느 정도 나요. 그렇죠. 근데 될 만한 지역 물론 뭐 제가 개혁신당을 뭐 폄훼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쪽에 가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기는 공천을 한다 이게 논리가 통할 거냐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은 여러 사람들이 오고 영입 인재 영입할 때도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 하고. 근데 그렇죠. 개혁신당은 아직 규모가 적고 새로 시작하는 당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또 합당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이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6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쓰지도 못하잖아요. 못 쓰면 쓰죠. 욕 먹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반납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총선에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 거대 양당 같으면 뭐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15번 안쪽이나 17번 이 정도면 되는 거지만 네. 거기 가서 1번에서 몇 번까지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은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기는 공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안 통하는 거다. 아. 개혁신당 가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한들 김종인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김종인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실 거니까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실 분이 뭐 밭이 좋아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이지 그 전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분이 하면 다 성과가 좋냐? 그래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부정적이다.